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이 물건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달아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버려야 우환이 사라지고 올해 안에 꼭 큰 대박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바탕으로 해서 풍수지리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학의 경전인 여시춘추 팔람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생장과 쇠락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삶이 막막한 순간일수록 작고 사소한 것에 그 실마리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 머물고 있는 공간들을 잘 정리하고 집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나감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모든 일들이 술술 다 풀리셔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물건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이런 물건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돌 하나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돌도 주워가지고 집에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정성을 들이면은 거기에 어떠한 기운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이 닿고 사람의 마음이 가는 그 물건에 그러한 고유의 기운이 깃드는 것이다 라는 점으로 여러분들이 물건, 풍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소모품만큼은 또 의미가 다르겠죠. 이거는 정성을 들인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소모,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자주 바꿔줘야 될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 여러분들 수건 얼마나 자주 바꾸십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곤 합니다. 물론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쓰곤 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거의 걸레에 준하는 정도로 낡았다, 오래 썼다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이 수건은 예전에 욕실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교체를 이야기 드리면서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많다라고 했더니 수건이 뭐 그렇게 싼 것들이 어딨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수건 검색하면요, 2,300원 혹은 그 밑에 가격으로도 수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의미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건 자체는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서 깨끗해진 몸을 닦는 겁니다. 근데 냄새 나는 수건을 내 몸에 닦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냄새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 몸에서 나쁜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수건을 교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그릇입니다. 그릇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가 나가면은 버리시는 분들 많죠. 제대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역시나 아깝다라고 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실제로 설거지를 하시든 음식을 섭취하실 때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이 상태로 있다가 깨지면은 정말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온전치 못한 것이니까요. 이 금이 간 그릇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마모가 되고 한쪽 귀퉁이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물건들, 어떤 고가의 가전 도구가 끝에 살짝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바꾸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 그릇이나 컵 같은 거 깨뜨릴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릇이나 컵을 깼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액땜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후자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미리 있을 큰 사고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작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현명함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자주 교체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속옷입니다. 옷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운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옷이죠. 항상 깨끗한 속옷, 새로운 속옷, 밝은 색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을 권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속옷도 또 입다 보면은 여러분들 편한 것만 입잖아요. 조금 늘어지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자꾸 손이 가다 보면은 정이 듭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낡고 해지고 밴드가 늘어지고 와이어가 삐져나오고 밴드 부분에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거는 교체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속옷 영상 또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속옷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왜 속옷이 중요하냐? 당연히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감싸주고 있고 가장 내 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지통입니다. 깨끗할수록 더 깨끗하게, 더럽더라도 또 깨끗하게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거는 사람입니다. 이걸 쓰레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더러운 것을 담는 휴지통일수록 더 깔끔하게 사용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휴지통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한번 사놓으면은 위에 뭐 뚜껑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잘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굳이 또 휴지통까지 돈 들여서 바꿀 필요 있나?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냄새가 배었다라든지 너무 이제 색이 어떤 변색이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씻어도 좀 티도 안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꾸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휴지통 말고도 그 이외에 그 여러 가지 집안의 쓰레기를 담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한번 돌아보시고 확실히 낡았네, 확실히 더럽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안에 방향용품 많이 두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도 여러 가지 예쁜 것들, 뭐 꽃이 달렸든 장식용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 많이 두실 텐데, 근데 이 디퓨저도 하나 또 장만해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금방 따르고 또 근데 생각보다 교체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다 따랐나라고 싶을 만큼 그냥 그곳에 원래 있었던 가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소모된 거는 바로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꽃이 달려있는 그런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바로바로 버리고 또 새 것을 사용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1+1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1+1에 너무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1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식용유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게 1+1이야. 어차피 나는 식용유를 계속 먹을 거고 앞으로도 살 거니까 1+1일 때 사야지 라고 해서 쭉쭉쭉쭉 물건들을 사고 재놓게 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금방 소비할 거니까 다시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이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 혹은 가난하다 한탄을 하십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함이 사실 더 큰 법입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집이 크든 작든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복이 정해지고 그 사람들의 다음의 미래가 정해지는 건데요. 크든 작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크든 작든 그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이든 간에 그 안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더 지켜나갈 수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지금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굳이 불필요한 미래의 지출을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뭔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종잣돈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오늘에 있어서 에너지를 빼앗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여기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모한다라는 것, 혹은 하나라도 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면은 과감히 잘라내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쭉 늘어져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매일매일 쓸데없이 접하는 그런 무료 정보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상상, 생각, 질투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를 갉아먹는 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 카톡방 없어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요. 의미 없는 정보들,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의미 있는 정보들은 구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혼자서 하는 상상과 질투심은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실체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 등을 소모해서 더 나은 일, 더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무엇을 내가 의미 없게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과감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안에서 정리 안 되는 물건들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어차피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것들 나중에 썩혀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속에 물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눈에 보이게 된다면은 굳이 새로운 것들을 의미 없이 사게 되는 그 음식들이 줄어들게 되고 냉장고 안에서 바로바로 다 소비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리되지 않는 물건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죽어있는 기운과 함께 머물러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면 항상 살아있는 기운, 역동적인 기운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안에 그 묵혀져 있는 것들,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 과감히 정리하시고 버릴 것들은 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1,000원이라도 아끼려는 습관, 즉 작은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몸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그것을 줄여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니, 앞에서는 그 작은 돈이라도 아끼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작은 돈도 쓰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1,000원 혹은 그 몇백 원을 더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와 실갱이를 한다라든지 혹은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줄을 선다라든지 그 작은 돈을 아끼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잃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와 그 작은 돈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의 인연들이 다 결국 돈으로서 나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것들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마음 꼭 버리십시오. 이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그 원망, 정치인들 원망, 내 주변에 누구누구 원망, 어차피 이 원망들 결국 다 필요가 없고 원망을 해봤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만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겁니다. 지금의 이 소중한 땅이 지켜지기까지 희생하신 그 선조분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 원망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뜯어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선택을 했고 내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원망의 대상, 잘잘못의 대상은 결국 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쳐나가고 내가 지금 당장
더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그것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괜히 의미 없는 욕해봤자 여러분들의 감정만 소비하게 되고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망하는 마음 과감히 다 잘라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십시오.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뭐 출장을 나가거나 지하철이든 열차든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을 할 때 뭘 하는지 쭉 보게 되면요, 젊든 나이가 많든 모두 다 유튜브를 보고 있고 쇼츠를 계속해서 보면서 무의미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내가 흘려보내는 시간,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라든지 재미 요소들을 보는 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생산해내지만은 저는 유튜브를 거의 잘 보질 않습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컨텐츠, 그냥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지만 간단하게 요즘은 체크만 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강연 영상들만 가끔씩 보는 정도로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가 아닌 어떤 실제로 살아있는 정보, 실제로 강의를 하는 그 영상들, 책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면 전자책이라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영상은 저희 회사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편의 논문들, 여러 편의 책들을 보고 참고하고 틀린 건 없는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양질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정보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그 유튜브 시간들을 줄이셔서 더 나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집안에 버리시면 좋을 물건 첫 번째는 약봉지입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그 독감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일치의 약을 지어줬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일치 약 지어줘도 다 그거 못 먹죠. 한 2, 3일 정도 먹거나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치 약은 뭐 남기는 건 정말 평상시에 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약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약 함부로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되고, 또 밑에 댓글 누가 달아주셨는데 이 약을 또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니까 그 먹다 남은 약들은 잘 버리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고 집의 운도 지키고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죽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죽어있는 물건들, 집안에서 사실 뭐 지금 보여지는 이런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꽃 같은 것도 한 번씩 꽂아 두실 텐데요. 꽃을 두게 되면은 금방 또 죽게 됩니다. 뭐 화려할 때는 좋지만은 또 시들어 버리면은 그만큼 냄새도 나고 보기 안 좋게 되죠. 그럴 때는 얼른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죽어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살아있던 생물이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내가 손을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묵혀져 있는 것, 그거 역시나 죽어 있는 물건과도 같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잘 닿지 않고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것이야말로 바로 죽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아, 뭐 물론 박아놨다가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쓸 일 없습니다. 절대 쓸 일 없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죽어 있는 물건들 지금 얼른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망가진 인형들입니다. 인형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지금 되게 귀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땜빵이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팔이 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인형은 옛날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또 주술적인 의미에서도 인형 정말 악용이 되는 건가 있죠. 그만큼 그게 맞다 틀리다 미신이다 아니다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이미 옛날부터 그런 인형이라는 존재는 나를 대신할 수 있거나 혹은 나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형도 집안에 너무 많이 두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거기다가 그 인형이 뭔가 훼손됐다, 낡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가급적이면은 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집안에 소중하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애착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도 버려야 되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건 하나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찝찝하거나 불길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볼 때마다 내 소중했던 그 아이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인형 남겨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오래도록 두지는 마시라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날카로운 물건들이죠. 이 날카로운 물건들 뭐 집에 두겠냐 싶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 잘 둡니다. 그 날카로운 물건들 그리고 망가져 가지고 뾰족해지거나 뭔가 모가 난다든지 뭐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자리에 그렇게 이가 나가는 경우에는 과감히 버려 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둥근 밥그릇에 가에 이가 나가게 되면은 그 이가 나감으로 인해서 둥그렇던 부분이 뾰족해지게 되고 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가 난다는 것은 바로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충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유의하시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들도 그 모양에 따라서 기운이 깃드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들 정리하시면 좋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또 그 사이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요즘 사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의 물건이라는 것들 어찌 보면은 내 주변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쓰던 애착이 가던 물건이니까 버리기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분께서 만약에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태우거나 버리셔 가지고 정리해 드리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은 정말 소수만 남겨두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그럴 때 물건을 얼른 넘겨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고인의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나에게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없는 내 소유의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물건들 다 이렇게 물려받으셔 가지고 뭐 버리는 일 없이 내가 잘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깐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집안에 좋은 기운, 살아있는 생기가 가득한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이죠. 이거 참 아까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쌍으로 된 거다 보니까 하나가 이상해져 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이상해져 버리고 하나만 남게 됐을 때 이 하나만 남은 걸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아깝다라는 그 개념도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일 뿐인 거지 못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활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려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찝찝한 물건. 혹시 여러분들 2주나 3주 사이에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그 사이에 뭔가 물건을 새로 샀는데 뭔가 왠지 이거 사고 찝찝하다. 왠지 이거 사놓고 뭔가 계속해서 가족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일이 꼬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물건이라는 걸 이렇게 사놓고 그 샀던 그 가격을 생각을 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제가 늘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가장 소중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 시간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컨설팅이나 풍수지리가 유용하고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왠지 이걸 두어서 내 삶이 낭비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한 시간이 정말 더 큰 많은 부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런 물건들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